철회노동자 11-33호 논쟁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측이 노사저널 제2021-2호 4월 6일 발행된 노사저널에서 2012년 직장 폐쇄 후 보여주었던 만도지부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가 담긴 표현을 써가면서 주간 이교대제와 월급제 비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린 논쟁을 환영합니다. 논쟁은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유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은 오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월급제는 노동자의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월급제 문제를 파고드는 것은 지구가 내일 망한다고 해도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기본 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본질은 그때 확인되기도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는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2014년부터 월급제 문제를 지적해왔고요. 지금도 지적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사측이 주장하는 노사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공동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어려운 결단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공동의 이익이란 허구일 뿐이고 노사 간 누구의 입장이 더 관철됐냐만 있는 법이죠. 이렇듯 이 월급제는 심야 노동시간을 줄이고 장시간 노동을 줄인 교대제 변경의 성과를 어떻게 임금에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핵심 문제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안을 설명하자면 상여금 600%는 분할돼야 되고 연차수당도 150%로 유지돼야 하며 야간수당 역시 70% 할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월급제는 사측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사측이 또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월차수당, 연차수당, 상여 OT 35시간을 확대 통상임금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더 유리하게 혜택을 줬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사측의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단협이고 법보다 더 좋은 단협을 만드는 것이 노조가 해야 할 역할이므로 사측이 생색낼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월급제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 임금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102% 수준, 단 2% 수준으로 생색내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2014년 월급제 합의 당시에 힘의 우위는 사측에게 있었죠. 만도지부는 소수가 됐고 만도노조는 단체 행동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또 상여금 600%를 분할하면 그에 맞게 임금 인상액을 달리 제시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임금 동결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은 걸까요? 상여금 600%를 분할하면 호봉 승급분만으로도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럼 사측 주장대로라면 작년에는 임금을 삭감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사측이 신경 쓰는 부분은 만도노조가 상여금 600% 분할 지급 요구를 들고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그동안 만도지부와의 교섭은 개별 교섭이고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섭이기 때문에 사측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노조인 만도노조 조합원과 만도노조가 이를 전면화할 경우 사실 부담감은 느낄 겁니다. 올해 어쨌든 사측이 개별 교섭에 나선다면
월급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할 준비를 확실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